자, 안녕하십니까. 포켓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두 번째 강의하기 앞서서 저번 이제 강의했던 거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투자 제안서는 뭐라고 했었죠? 투자 제안은, 대표님 뭐였죠? 투자 제안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우리가 공감, 입증, 특징, 혜택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로 설득을 하는 이제 그 제안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자,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제품을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가치를 주고 그 가치를 이익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다.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치는 잘하는 일과 고객 니즈와 차별 우위, 이걸 이제 우리가 3C라고 했고, 이 3C 분석을 토대로 해서 교집합을 찾는 것이 유닉 밸류 프로포션이다. 이 가치를 잘 찾아서 이 중간 코어를 잘 돌리면은 무엇이 잘 벌린다? 돈이 잘 벌린다. 그 돈이 잘 벌리는 수익 모델을 크게 이제 저희가 메인 모델, 업셀링 모델, 크로스셀링 모델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제안서를 만들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PPT를 잘 도식화하지, 디자인을 할지를 고민을 하기 앞서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건지, 우리 지금 회사의 수익 모델이 이렇게 지금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지만은, 자,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 BM, 잘 설정된 BM을 공감, 특징, 입증, 혜택 이 네 가지에 맞춰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모든 제안서의 다사시 마법의 키워드처럼 들어가는 제안 심리인데, 투자 제안서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공감. 자, 공감은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진짜로 뭔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공감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실제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심각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진짜로 구매에 대한 어떤 심리가 엄청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문제 제시. 시장 기회라고 하면 어떤 게 시장 기회일까요? 대표님 보셨을 때는 시장 기회다, 마켓 모멘텀이 좋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 때 기회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던 게 풀렸지. 그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 어떤 정부의 어떤 제도라든지 규제의 어떤 완화로 인해서 시장이 갑자기 풀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경쟁사가 아직 많이 없을 때. 경쟁사가 많이 없는데 방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 제도가 됐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뭐 GPT가 갑자기 막 뜨면서 어떤 기술적인 혁신으로 인해서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는 경우. 근데 방금 이제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또는 경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리드 플레이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장 기회인.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시장, 즉 수요풀들이 엄청 모멘텀이 좋다,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얘기할 때 이때부터 사실 대표님들이 여기 부분을 잘 밸런스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공감은 되게 별로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특징만 엄청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그 형태가 제일 투자 제안서에서도 오답노트거든요. 제품을 설명을 할 때는 사실 제품을 설명서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했던 문제 제시와 시장 기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지를 딱 그냥 그분들의 전두엽에 때려 박아야 돼. 근데 그거를 주구장창 글을 쓰고 기술 알고리즘을 막 쓰고 하면은 당연히 임팩트가 없겠죠. 과연 이거를 풀 수 있을까? 의문만 계속 남는다. 그래서 제품이면은 당연히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을 쓰고 있는 뭔가의 어떤 페르소나를 보여주던지, 또는 어플이다라고 하면은 어플이 어떤 식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구매 여정을 쭉 진행되면서 결제가 일어나는지를 시각적으로 데모 영상을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실제로 시장에서 진입이 됐었을 때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도 정말 우위가 있다라는 걸 방증하기 위해서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연구 보고를 했고 우리가 무슨 연구를 했고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다 나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특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특징을 임팩트 있게 그들의 뇌리 속에 박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면, 결국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에 오히려 비중을 더 둬야 될 부분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입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항상 투자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얘기를 하고 지표 있나요? 숫자 있나요? 어느 정도 검증하셨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얘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적은 우리는 최우수입니다. 우리는 최고입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함 이런 거 다 쓰지 말고 이거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헤드 타이틀에 썼으면은 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수치화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뒤에서 KPI 이제 강의 할 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커머스에서 보는 수치화의 KPI가 뭔지 바이오에서 보는 KPI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언어가 맞춰지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수치를 이렇게 쭉 다 얘기를 해도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아 그렇구나 신뢰를 가지겠지만은 사실 입증 부분에 있어서 가장 메리트, 임팩트를 주려면은 대표 성공 사례를 한두 개 정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이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삼성이랑 일을 했느냐, 어떻게 뭐 현대랑 했느냐, 아니면 어떤 글로벌 파트너랑 어떻게 파트너십을 했느냐 그거를 쭉 보여줘야 돼.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은 어떻게 해? 그냥 대기업 로고면 다 좋다 생각하고 파트너십 해놓고 로고만 잔뜩 해놓죠. 그럼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대표 성공 사례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도 다 하는 것처럼 조금 협업해놓고는 로고 하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그래서 대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제안사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코렉션 부분. 혜택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 지금 주식이 싸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정말 많은 알덱을 D를 검토를 하고 대표님들 컨설팅을 했지만은 사실 저점 매수 기회에 대해서 투자 제안서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고 대표님들 뭐 코인도 하고 다 하잖아요. 비쌀 때 고점에 들어가요. 물론 이제 본인은 저점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점에 물리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투자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도 저점 매수의 심리를 우리가 불러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어라고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서비스로 이제 상장한 기업이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이 이 기간 안에 얼만큼 성장했다. 우리도 그렇게 클 거니까 지금 저점이다 하고 알려주면. 정확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아직 엑시까지 이런 J컵을 그리지 못했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얼리 스테이지거나 뭐 시리즈 A 초입 단계에 있는 분들이실 거니까 그럼 사실 이쪽에 대한 데이터가 없죠. 그럼 이 데이터가 있는 이런 어떤 다른 이제 경쟁사 또는 벤치마킹사들의 기관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레코드를 우리가 이제 잘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정도 왔으면은 다른 회사들 보면은 500억인데 우리 300억 정도에 내놓을게. 요게 이제 저점 매수 심리를 일으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제안서를 쓸 때는 우리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그래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제일 많이 봤던 게 증권 레포트였어요. 증권사 레포트 보면은 사실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도 나와 있지만은 다른 회사들의 것들도 쭉 나와 있거든. 그럼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돼 있구나,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저기 쇼츠 보지 마시고 증권 레포트 루틴하게 좀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당연히 엑싯 가능성인데 엑싯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 M&A가 되었든지 아니면 IPO가 되었든지 아니면 이제 중간에 구주를 매각을 하든지 이런 이제 방식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엑싯 가능하다라는 건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엑싯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조금 더 제가 질문을 그 대표님한테 좀 더 좁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초기 스타트업, 막 그 프리-IPO나 M&A 직전의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에요. 그럼 엑싯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래요? 우리는 엑싯에 대해서 되게 혈안이 되어 있고 투자자들의 어떤 그 지분 수익 회수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고 거기에 노력을 하는 팀이에요 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래? 티핑 포인트를 지정해서 알려주는 거. 오늘 대표님 답변 잘 하시네요. 맞습니다. 티핑 포인트 로드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인데 저는 글로벌하게 뭐 저기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IPO 할 거고 이런 저 먼 얘기에 코끼리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 투자자들이 안 믿겠지. 단기적으로 로드맵을 보여줘야 돼. 티핑 포인트를 찍어줘야 되고 이 티핑 포인트들이 프리 A가 될 수도 있고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 각각의 로드맵별로 내가 외자를 이제 받았었을 때 어떻게 기울기를 높일 건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저 로드맵이 100%다 실현된다라는 믿음은 없어, 투자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있는 팀과 없는 팀은 당연히 신뢰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는 엑식 가능성은 이 디테일한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계획을 짬에 있어서 그 대표자의 관점을 리딩한다라고 보면, 그래서 투자 제안서가 초기 스타트업은 더더욱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강의들을 토대로 해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미션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쭉 얘기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한번 한 줄씩 써보세요. 한 줄씩 써보세요. 한 써보고 그 다음에 이 한 줄씩 쓰게 되면 지금 총 몇 개가 나오죠? 그렇죠? 8개가 나오죠. 이 8개에서 2개에서 3개만 딱 그냥 제일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번 오늘 강의인 요약 서머리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다가 헤드 타이틀 한 2줄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뭐가 정리가 되냐면은 내가 지금 20페이지, 30페이지 써야 될 이 투자 제안서에 가장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가 정리가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사실 여기서는 이 얘기했다가 저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 지금 포켓 멘토인데 여기서는 시간 절약을 획기적으로 해주겠다 했다가 여기서는 뭐 자동 제작에 어떤 AI 기술을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저기에서는 문서의 퀄리티를 얘기했다가 제한되는 어떤 내용들이 파편화되면은 결론적으로 20분 내용 듣고 나서 도대체 저 대표가 뭔 말했지?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이렇게 8개를 한번 써보고 2-3개 한번 좁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거를 디폴트 시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 사실 요약이라는 거는 모든 이제 만물의 요약은 사실은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또 조금 더 고도화는 해도 돼. 근데 일단은 그걸 내용 정리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을 쭉 다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요거를 카피를 예를 들어서 2자를 썼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카피를 쓸지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약을 해도 됩니다. 자,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8문장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문제 제시할 때는 대표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포켓 멘토는 문서 자동 제작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스타트업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이 스타트업이 평균 기존의 작성 시간이 80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로 인해서 투자 유치 지연이 몇 % 또는 몇 달, 며칠이 딜레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두리뭉실하게 앞에서 퍼포먼스 페이지 보여준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인테리어 소비자들이 인테리어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제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금 몇 %가 그렇게 문제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제 강력하다라고 보면 되고 시장 기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규제가 풀렸습니다. 알아서들 투자자들 모멘텀 파악하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몇 % 성장하고 있고 몇 조 원에 이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수치화해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숫자를 보면은 엄청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예전에 상세 페이지도 그렇지만은 사실 그 숫자라는 것 자체가 감정이에요. 그 숫자를 그냥 투자자들이 막 타이핑 다 쳐가면서 근거를 다 분석하고 물론 이제 거짓말 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숫자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느꼈을 때 아, 이 팀은 이 문서는 되게 신뢰가 있는 근거가 있는 제안서구나 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먼저는 그래서 숫자를 분명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특징 같은 경우는 제품 시각화.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작성법 이제 강의랑 미션 피드백 입력 반응. 그 입력을 되게 쉽게 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데모 영상에서. 5시간 만에 완성도 높은 제안서가 생성되는 것도 데모로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은 사실 나 같아도 사실 내가 투자 검토 보고서를 쓸 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데 저렇게 하면 금방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뭔가 빙의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데모들 페르소나를 느끼게끔 해줘요. 자, 기술적 우위는 이제 그냥 우리 그 기술이 뭐 어떤 알고리즘이고 머신러닝이 있고 무슨 LLM을 쓰고 이런 어떤 어려운 용어들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잘 만들어지고 우위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에 대해서 그냥 그분들의 어떤 이해도가 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천건 제안서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저 데이터를 충분히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테일한 어떤 AI 알고리즘 메커니즘은 뒤에서 어펜딕스에다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증이죠. 자, 입증은 수치화. 우리 솔루션을 도입한 몇천 개, 몇백 개 이상의 기업들이 평균 몇 퍼센트의 제약서 시간 절약과 3배 이상의 제한 성공률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아, 저렇게 획기적으로 시간 절약이 된다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대표 사례. 이 정도로 매출이 잘 나고 있는 마케팅 사스 회사가 우리 솔루션 이용했더니 요거 투자 유치도 잘했고 몇천 건, 몇백 건 영업 제한을 성사를 시켰다.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도 알 법한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개가 시너지가 생기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점 매수 기회. 보통 우리랑 비슷하게 이렇게 고객사를 보유한 솔루션 회사가 뭐 한 1000억대 기업 가치를 받았는데 우리는 한 300억대, 400억대로 일단 저점 매수 기회를 줄게. 대신 너무 할인만 해준다라는 심리하면 뭔가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 돈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글로벌 도메인이 있는 그런 이제 VC를 찾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돈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고를 거다. VC를 글로벌 도메인이 있는 VC를 투자를 고를 거다. 그래야지 그 VC한테 요 밸류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명분 있는 할인 프로모션을 주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도메인 적용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만 끝나면 안 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동남아,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여기는 유럽, 일본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티핑 포인트별로 왜 우리가 이 국가를 지정했는지, 여기 각각마다 지금 파트너십 어떻게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IPO나 M&A까지 밸류에이션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쭉 정리를 했었을 때 대표님들이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제일 핵심적인 내용들인지 두세 줄을 뭘 뽑을지를 한번 봐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제 약간 살짝 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쓰면서 느꼈던 부분은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시간 절감. 사실 대표들 입장에서 시간 절감이고 거기에 대해 이제 문서 퀄리티나 편리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80시간 걸리던 제안서 기획을 10분의 1 이상 줄여주는 AI 솔루션으로 몇백 개 이상의 기업들이 평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맨 투자 제안서 맨 첫 페이지에 딱 나오고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딱 나오면은 사실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게 편하겠죠. 약간 이런 어떤 데모랑 같이 해가지고 한 줄 하게 되면 80시간 걸리던 거 저희가 5시간 안에 줄여줄게요. 그거 실제 지금 몇백 개 기업들이 써가지고 몇 개나 제안이 성공했어요. 그럼 사실 앞에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제시, 시장기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설득 포인트가 높아진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초임들이 투자 제안서 만들기 전에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될지,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어떻게 요약을 해서 임팩트를 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